39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39화 시작하겠습니다. 38화 요약. 준태와 대범, 강화도 아지트 급습. 포르투기즈 워터독 추적으로 상욱 발견. 독침 맞고도 기적적으로 생존. 계집 밑에서 의문의 검은 비닐 발견. 조심. 당기면 폭발할 수도 있어. 39화 예고. 계집 밑 드보크 발굴 작전. 폭발물 탐지. 긴장감 최고조. 준태 팀장의 충격적 변화. 내가 직접 죽인다. 하이에나의 정체. 끓는 솥단지 탈출. 흑사의 과거. SLBM 유출 시도. 그리고 국정원 내부 스파이 의혹. 39화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에나 끓는 솥단지에서 탈출한 놈. 준태 시선이 핏불 계집 밑에 검은 비닐로 향했다. 계집 밑 땅속에 웬 비닐? 이게 뭐지? 음식물 쓰레기는 아닐 거고.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살며시 당겨보았다. 조심해. 과거의 드보크를 파다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손을 크게 다치고 복합골절이 되어 큰 부상을 입은 케이스가 있었어. 그렇습니까? 그랬지. 이번에 암살로 돌아가신 분 중에 있지. 누구 말씀이죠? 이런 답답한 친구가 있나?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잖아. 유진바이오 김범준 이사 말이야. 김범준 이사의 액세서리 같은 손목이 드보크 발굴 과정에서 다치신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거야. 아차. 큰일 날 뻔했네. 용떼가 나서서 살펴봐. 그래도 자네가 대테러 했던 친구 아닌가? 예. 제가 스크린해 보겠습니다. 용대는 수사 차량에서 지뢰 탐지 장비를 가져와서 살펴보았다. 반응이 있는 걸 보니 내부에 금속 물체가 묻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금속 물체라고? 자, 물러나십시오. 드물게 수류탄이나 지뢰 같은 것으로 연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방호복 입고 천천히 한 땀 한 땀 잘 살펴봐. 종호야, 차에서 방호복 가져오고 휴대용 이온 스캐너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박스형 탑차에서 폭발물 처리 도구가 내려졌다. 무심코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가는 철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낚시줄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원들 긴장 모드로 숨을 죽이고 살펴보고 있었다. 이은하 요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과연 배신자 상욱이 드보크를 이렇게 개념 없이 이런 곳에 만들었을까? 향후 수사단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뭔가 파악을 했을 텐데. 판무파탈 이은하의 얼굴에도 근심이 어리는 기색이 보였고 불길한 예감을 떨치려 머리를 가볍게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혹여 터지면 폭발음과 함께 누군가는 심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용떼가 휴대용 이온 스캐너로 드보크 의심 토양을 스크린했다. 특정 폭약 성분이 감지되면 알람이 울리는데 다행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서 인지 용떼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다. 안전 헬멧을 올리면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쳤다. 후유, 다행히 부비 트랩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어서 꺼내봐.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부드럽게 다시 한번 흙을 파고 들어가자 넓적하고 평평한 돌판이 보였다. 돌판자를 걷어내자
땅속으로 깊이 판 곳에 서서히 드보크 드러났다. 드보크네. 드보크. 드보크네요. 우리가 간혹 산에 올라 새꼬챙이를 들고 찾던 그 드보크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집안에 만든 드보크는 처음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뒤통수 맞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런 곳에 있다니. 준태와 대범은 뜻밖의 수학에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자 서서히 활짝 펴지는 인상. 드보크. 난파된 간첩들의 볼펜형 독침, 독총, 권총, 탄환, 달러화, 송수신기, 암호문건 위장, 신분증 등을 몇 번씩 봉인하여 비가 와도 끄덕없게 방습 처리를 하여 묻어두는 곳인데 무인 포스트나 무인함이라고 불린다. 돌아오는 수사 차량에서 대범이 먼저 말을 꺼냈다. 상욱이 이 새끼 결국 이용만 당하다 죽을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자칫하면 향냄새 맡고 완전히 저 세상 갈 뻔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독침 맞고 왜 안 죽었지? 그거 참 신기하네. 혹시 약품이 변질되었는 거 아냐? 약품 변질? 살다 살다 독침 성분이 변질되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푸아하. 하하. 이런 황당한 경우에도 웃음이 나온다. 허허. 아니면 몸싸움을 하다 제대로 급소를 찌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많이 흘렀던지. 그럴 수는 있지. 육탄전을 심하게 했더라면. 놈들은 점조직이라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절대 상욱이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변절자는 죽음으로 처단하지. 이거 역시 살인 기계 하이에나 짓이겠지? 나도 하이에나 짓이라 생각해. 그놈은 상부에서 시키면 움직이는 죽음의 손이니까. 이런 개새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 새낀 죽여야 돼. 내가 죽인다고. 내가 직접 죽일 거야. 대범은 조용하던 준태가 성격이 포악하게 변해가는데 놀랐다. 야, 그래도 잡아넣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다 필요 없어. 이 새낀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 새낀 살인마라고. 살인마니까 잡아서 법에서 사형을 받게 해야지. 강 선배, 그럼 우리가 잡았다 치자. 잡아넣어? 응, 그런데 왜? 97년도 이후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형 집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선진국이니까. 인권 신장을 잘해야 선진국 축에 끼지. 이 새끼가 감방에서 어깨에 힘주고 범털로 지랄하는 거 생각해봐. 그건 아니지. 내가 그 꼴은 못 본다고. 못 본다고. 평소 인권이니 법 절차 운운하던 준태 팀장이 변했다. 친구 동생 상욱의 초죽음 상태를 보면서 아주 많이 변해버렸다. 인간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사회성이 변할 뿐이라는데 이런 계기로 단단하고 강인해지는 인간성 변화의 첫 단추를 끼는 모양이다. 변화가 많네. 교본에 나오는 드보크의 개념 정립부터 다시 해야겠어. 그러게요.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깼어. 그러게요. 완전히 허를 찔렸다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난 맨날 등산로에 있는 독립수만 찾았지. 나무 하나만 달랑 있어도 마음이 철렁했어. 나도. 게다가 나무에다 헝겊 쪼가리나 백묵 흔적이라도 발견하면 무슨 암호 같더라고. 드보크도 완전히 생활 밀착형이네요. 생존형? 생활 밀착형? 그래. 그거 말 되네. 한적한 산 중턱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가리가 좋아. 새끼들. 준태는 허를 찔렸다고 언급하였다. 국정원 기록물 보관실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간간히 리딩기가 내용을 찾으면 스톱하곤 하였다. 자료 내용이 실시간 스크린에 뜨고 여자 요원들이 카피를 뜬다. 국정원 소회의실에서는 뜯겨진 우편물, 확대된 마이크로필름 내용, 강화도 상욱의 아지트에서 찾아낸 미화 3만 달러, 소음기, 권총, 독침, 코팅된 암호문 등 보인다. 드보크 현장 찍은 사진들, 스크린을 주시하는 조국장, 대범, 준태, 그리고 기타 수사요원들. 대범이 길림성 관련 정보를 보고한다. 호출부 길림성. 본명 장상만은 지난 2년간 잠수를 탄 놈입니다. 이건 길림성을 추적한 파일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림성에게 그동안 전파되었던 지령문입니다.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아님 잡을 생각이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장상만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하나하나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그렇게 압축하는 게 힘드냐?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생포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살해도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공통부호가 SF1689만 3012입니다. 조 국장 잔혹한 시신 사진을 보며 묻는다. 이건 누구 솜씨야? 하이에나라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하이에나? 예. 북한 노동당 작전부 128 연락소 출신으로 마약에 손을 대다 처형 직전에 탈출한 인물입니다. 처형 직전에 용케 탈출했다? 예. 그렇습니다. 북측 휴민트를 통해 얻은 정보인가? 예. 그렇습니다. 처형 직전에 탈출했다면 완전히 저승까지 갔다가 나온 놈이군. 예. 특수훈련을 받아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야? 예. 더욱 포위망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에서 도망친 개새끼는 겁대 가리가 없지. 왠지 알아? 그건 짐작은 됩니다만. 왜냐고? 왜냐하면 지옥을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지옥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 대범이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잡기도 쉽지 않을 거야. 하이에나 추적은 어떻게 돼가? 조 국장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충주호 도주 이후 수사 범위를 반경 3km 범위로 압축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신 추적을 통해 끝까지 따라붙어. 예. 현재 충남 홍성 쪽으로 동선을 옮기는 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니까 요원들 다치지 않게 절대 긴장을 풀어선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준태 팀장이 수사 파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윤 팀장,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국장님, 혹시 흑사 기억나십니까? 흑사는? 왜? 과거에 우리 국정원에서 해군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 악전고투 속에 일망타진했던 간첩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있었지. 그런데 그 수사로 인해 문책성 물갈이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 국정원에 대한 악감정이 대단히 안 좋겠군. 안 그래? 그 친구 과거에 또 다른 전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특히 미국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비롯한 탑재무기 정보와
한국형 3천 톤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설계 도면을 입수해서 해외로 빼돌리다 발각되어 우리 요원들에게 추적당했던 인물입니다. 조 국장은 강하게 머리를 끄덕이는데 표정에서 어두움이 엿보였다. 그래, 맞아. 대단히 심각하고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사건이었지. 간이 철렁 내려앉을 사건이었잖습니까? 생각을 해봐.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SLBM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생각해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팍 생기는데요. 국가 안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야. 지금도 70대가 넘는 북한 잠수함 동선을 추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한 발 더 나아가 2,000톤급 이상 잠수함에 억지로 SLBM을 장착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정찰 위성으로 지켜본다고는 하지만 모든 걸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지. 그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한다? 홍길동도 아니고 잡을 수가 없죠. 현재 우리 군 대응 체계로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충격 그 자체네. 하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흑사가 총 4차례에 걸쳐 비밀리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 국장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뭔 소리야? 겁 없이 입국했다면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밀항을 할 때도 있었는데 매번 국정원에서 직접 나와 도움을 줬다는 풍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나? 그럼 우리 국정원에 스파이라도 있다는 얘기야? 국장님, 나중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찰팀장 이범석이 조 국장에게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조 국장, 무슨 일인가 하고 감찰팀장 이범석을 쳐다본다. 감찰팀장 이범석, 국장실로 자리를 옮겨준 태, 대범, 국장에게 그간 파악된 관련 내용을 보고한다.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정원이 길림성 체포를 위해 광화문 공작을 진행할 때 호출부 길림성에게 사연을 보내던 사람이 바로 장은영입니다. 장은영이 길림성에게 띄운 사연 다시 한번 돌려봐. 예. 암호실 자료 띄워봐요. 신의주에 사는 장은영님이 길림성에게 사연을 띄웁니다. 먼저 노래 한 곡부터 듣겠습니다. 지령문 2031호, 2037호 전문 받으십시오. 조수 13조 전문 부르겠습니다. 539-25, 367-75, 432-18, 625-37. 전문 다시 부르겠습니다. 53-925, 36-775, 43-218, 62-537. 다른 증거 자료는 파악된 게 없나? 미행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령문 관련 자료이고 이건 의정부 모텔에서 미상남자 접촉하는 사진입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39화 엔딩 멘트, 39화 하이라이트, 드보크 발굴, 폭발 위험 체크, 이온 스캐너 투입. 다행히 부비 트랩은 없습니다. 계집 밑에서 드보크 발견. 미화 3만 달러, 독침, 권총, 암호문. 집안에 만든 드보크는 처음입니다. 준태의 변화. 평소 인권, 법 절차 강조하던 준태. 내가 직접 죽인다. 이 새낀 살인마야. 친구 동생 상욱의 초죽음 상태. 인간성 변화의 첫 단축. 하이에나 정체. 북한 노동당 작전부 128 연락소 출신.
마약 손대다 처형 직전 탈출. 끓는 솥단지에서 도망친 개새끼. 지옥을 경험했기에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현재 충주호에서 충남 홍성으로 도주 중. 흑사의 과거. 미국 핵잠수함 탑재 무기 정보. 한국형 SLBM 설계도면 유출 시도. 간이 철렁 내려앉을 사건. 총 4차례 비밀리 국내 입국. 국정원 내부 누군가 도움. 장은영 등장. 광화문 공작 때 길림성에게 지령문 발송. 의정부 모텔에서 미상 남자 접촉. 저 여자는 누구야? 40화 예고. 장은영의 정체. 국정원 내부 스파이 추적. 하이에나 BS 수사팀 대치.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0화 시작하겠습니다. 39화 요약. 계집 및 드보크 발굴. 폭발물 탐지. 긴장감 최고조. 준태 팀장의 충격적 변화. 은혜가 직접 죽인다. 하이에나 정체 공개. 끓는 솥단지 탈출. 흑사의 SLBM 유출 시도. 국정원 내부 스파이 의혹. 39화 마지막. 저 여자는 누구야? 40화 예고. 국방부 차관 여비서 정체 밝혀지다.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내연관계. 비밀문서 유출의 전모. 흑사 입국. 국정원 내부 협조자. 상욱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 영국 MI6 솔즈베리 프로토콜 키트 긴급 확보. 나토 군용 신경작용제 해독제. 전세기 인천공항 15시 25분 도착. 생사의 갈림길. MI6 해독제 투여. 그리고 병실에 침투한 암살자. 영국 MI6 해독제를 확보하라. 40화 시작하겠습니다. 40화. 영국 MI6 해독제를 확보하라. 국방부 차관 여비서입니다. 차관 여비서라고? 현직? 임용될 때 신원조사를 다 했을 텐데. 야, 이건 출처가 어디야? 군정보기관에서 첩보 제공한 겁니다. 역시 무서운 기관이야. 정보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지금 현직에 근무 중입니다. 신원조사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스파이에게 포섭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그 여자의 마음을 샀을까? 대가가 컸겠지. 이 사진은 여비서가 비밀문서를 복사해서 외부로 반출하는 장면입니다. 양평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비밀문서를 복사해서 누구에게 건네는 모양이지? 현재까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밀문서가 여비서 손에 들어가지? 비서가 비밀문서를 직접 다루는 담당자가 아니지 않는가? 차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받아두고 다른 비서들이 퇴근한 후 몰래 복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자연스럽게 퇴근했다고? 은밀하군. 내 연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달하는 장면도 확보했습니다. 미상남자, 정보기관 소속인가? 예. 국내 활동 중인 외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보입니다. 국적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이 새끼 이거 꿀도 빨고 정보도 얻는 머리가 좋은 놈이군. 이건 자주 가는 모텔입니다. 딥모텔? 정보기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차관 여비서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방 비밀을 빼내오도록 시킨다.
현재 그 용도는 파악 중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요원 중에도 의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 수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흑사가 국내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던데 이번 건과 관련이 없나? 그 역시 수사 중입니다. 뭔 실타래가 이리 복잡해? 인천국제공항 CCTV 화면에 잡힌 사진입니다. 화면이 흐려 CCTV 방향이 벽면 쪽에서 공항 활주로 방향으로 방향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 흑사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거리가 멀어 특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화면에 인솔했다던 우리 요원은 얼굴이 나오나? 인솔하는 요원도 아직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CCTV의 위치를 아는 거야? 카메라 찍는 방향을 아는 거야? 귀신 같은 솜씨입니다. 1년간 영상 자료를 받았는데도 확인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거 공항 근무자 전수조사해. 국정원 내부에 누군가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상욱인가 하는 친구 말이야. 예, 국장님, 지금 상태가 어떤가? 현재도 혼수 상태입니다. 병실은 안전하겠지? 24시간 감시 중이며 이은하 요원도 투입되어 직접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암살자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단단히 하라고 해. 병실은 24시간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쥐고 있는 중요한 증인이니 잘 지켜야 된다고 전달해. 예, 강조하겠습니다. 서둘러. 그리고 의사는 뭐래? 강대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예. 의사는 의료계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약물 중독과는 반응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범의 시선이 병실 유리 너머에 누워있는 이상욱에게 향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슴은 기계의 힘으로 겨우 오르내리고 있었다. 국과수 고 박사한테는 연락했나? 예. 독극물 종류가 수백 종이 넘기 때문에 자살이나 타살, 약물, 오남용까지 모든 매뉴얼을 대입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대범이 짧게 물었다. 기계 돌리면 바로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닌 모양이지? 요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저도 판독기에 넣으면 기계음으로 성분이 무엇입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대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 박사 연결해. 예,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고 박사. 국과수 법화학 전문가. 그리고 대범의 연인이었다. 회의 중이신 건 압니다만 잠시 괜찮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독극물 분류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독작용별 분류가 명확합니까? 독극물은 실질독, 부식독, 혈액독, 신경독, 효소독 등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범이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예를 들어 청산가리는 어떻습니까? 청산가리는 혈액독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신경독과 효소독 작용도 나타납니다. 체내에 흡수되면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전달을 차단하고 그 결과 호흡곤란,
경련, 의식불명으로 이어집니다. 대범의 시선이 다시 상욱에게 향했다. 신체적인 특징도 나타납니까? 혈액과 점막이 선홍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독극물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대범이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살려내세요. 대범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조 국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MI6에 요청한 약품은 확보됐나? 요원이 곧바로 대답했다. 예. 영국 SIS, 즉 MI6에서 직접 공수 중입니다. 전세기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MI6가 직접? 대범이 되물었다. 예. 솔즈베리 프로토콜 키트라고 합니다. 신경작용제 대응용 군용 의료 키트입니다. 군용이라고? 네오스티그민 과다 노출 치료약인 아트로핀 외에 영국, 미국, 나토에서 실제 사용하는 핵심 해독제, 글리코피롤레이트 등 신경작용제 치료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국은 이런 케이스 경험이 많다. 냉전 시절부터 노비촉 같은 신경작용제 공격을 직접 겪었지. 러시아 망명자나 이중간첩이 독극물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가 살아난 사례도 있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험용 약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임상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고. 조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안 쓰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이대로 두면 죽는다. 그 말은 냉정했고, 그리고 사실이었다. 유리창 너머, 이상욱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MI6 지부장이 나와 CIA 대테러 교육을 같이 받았던 인물이다. 조 국장이 말했다. 책임은 못 진다고 했지만 보내주기로 했다. 대범이 물었다. 언제 도착합니까? 지금쯤 인천공항에 접근 중이다. 15시 25분 도착 예정이다. 전세기.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해외 정보기관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다. 활주로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하나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공항 비행장 활주로에 사뿐하게 내려앉는 전세 비행기. 엔진의 저주파 진동이 지면을 울렸다. 쿠. 일반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통제 구역에 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 비행기 트랩이 내려지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사나이가 바깥을 주시하다 내려온다. 그의 손에는 해독제가 들어있는 특수 가방이 들려 있었다. MI6 오스틴 킴입니다. 현재 사용한 아트로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건 군용 콜리네스터레이스 억제제입니다. 현재 동공 완전 수축, 자발적 호흡 없고 신경 반응이 급격히 저하 중입니다. 그는 은색 케이스를 열었다. 케이스 안에는 6개의 자동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자동 주사기였다. 글리코피롤레이트와 프랄리독심 나토 대응 키트이고 MI6가 개발한 특수 신경작용제 대응 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국정원 요원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헤일리 지부장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거수 경례를 붙이고는 다시 전세 비행기에 올랐다. 잠시 후 기체는 서서히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로 진입했다. 약품 케이스를 전달받자마자 경광등을 켜고 시내를 질주하는 앰뷸런스. 그 뒤를 따르는 검은 SUV 차량. 역시 경광등을 켰다. 전면 차창 운전석 위, 그리고 본네트 안쪽에서 경광등이 번쩍거렸다.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이 번갈아 빛을 발산했다.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고속 질주한다. 상욱이 입원한 병원 간판이 보였다. 비탈진 언덕 위에 운치 있는 정원을 갖춘 병원이었다. 특실 앞 간이 의자에는 국정원 요원이 앉아서 주변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실에서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는 상욱. 어이없는 이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하지 않고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중환자실 의사는 자동 주사기 하나를 들어 올려 경동맥 바로 아래에 위치시켰다. 찰칵 주사기가 작동했다. 약물이 고압으로 주입되었다. 상욱의 혈관 속으로 들어갔다. 삐의 심전도 파형이 조금 강하게 튀었다. 상욱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산소 포화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다. 곧이어 의사는 청색 내용물이 든 주사기를 꺼냈다. 차례대로 특수신경작용제 대응 키트를 환자 몸에 놓았다. 의사는 환자 동공을 확인하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의사는 담당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근육 떨림이 감소하는지, 의식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신경이 돌아오는지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발 호흡이 너무 약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이나 체온이 급강하는지 체크하시고 경련이 있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욱은 호흡기를 낀 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 있었다. 병실 밖에 있던 요원이 이은하 요원을 안내하며 들어온다. 뒤이어 들어오는 의사와 함께 들어오는 상욱 엄마가 오열을 했다. 그간 흘러갔던 집안 사정이 있기에 더욱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아이고, 상욱아, 우리 상욱이가 뭔 죄가 있다고 죽이려고 했노? 아이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님, 이분 모시고 상담실로 안내하세요. 선생님, 우리 상욱이 꼭 살리주이소. 꼭이요. 아이고, 상욱아.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니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상욱아. 불쌍해서 웃자고. 상욱아. 의사는 의료 차트를 챙겨서 상담실로 들어갔다. 어둠이 내려앉자 병실 창문에 어리는 어두운 그림자. 외벽을 타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 창문 바깥에서 안을 살펴보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스르르. 들어와서 상욱을 확인하고는 손장갑 사이로 와이어를 뽑았다. 상욱은 호흡기를 낀 채 아무런 미동이 없다. 산소 마스크를 낀 상태라 와이어 사용이 어려웠다. 와이어를 원상태로 넣었다. 검은 백팩에서 상자를 꺼냈다.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기를 밀어 약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링거 튜브에 꽂으려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들어오는데 재빨리 화장실로 몸을 숨기는 검은 그림자. 누구지? 이 시간에? 방 이곳 저곳을 대충 둘러보는데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다. 복도 의자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국정원 요원이 핸드폰 통화를 하며 들어왔다.
바깥 센스가 감지되었다고. 40화 엔딩 멘트, 40화 하이라이트, 국방부 차관 여비서 정체. 저 여자는 누구야? 39화 질문의 답. 국방부 차관 여비서, 최근 스파이에게 포섭. 비밀문서 복사, 외부 반출. 내연남, 외국 정보기관 요원. 꼴도 빨고 정보도 얻는 놈. 양평 방면 이동, 둘이 자주 가는 모텔 접선. 흑사 입국의 미스터리. 인천국제공항 CCTV 화면 분석. 귀신 같은 솜씨, 카메라 위치 정확히 파악. 1년간 영상 자료에도 얼굴 특정 불가. 국정원 내부 협조자 의혹 증폭. 과거 공항 근무자 전수조사해. 독극물 전문가 자문. 국과수 고박사 대범의 연인. 청산 가리는 혈액독, 부식독, 신경독 복합작용. 헤모글로빈 결합, 산소 전달 차단. 의료계에서도 거의 본 적 없는 케이스. 상욱의 독극물 정체 파악 난항. 영국 MI6 해독제 긴급 확보. 조국장, MI6 지부장에게 직접 부탁. CIA 대테러 교육 동기. 솔즈베리 프로토콜 키트, 군용 의료 키트. 아트로핀, 글리코피롤레이트, 프랄리독심. 나토 대응 키트 MI6 특수 개발 해독제. 콜리네스터레이스 억제제. 어차피 이대로 두면 죽는다. 러시아 망명자, 노비촉 공격 치료 사례. 시험용 약물 책임 못 지지만 보내주기로. 전세기 긴급 수송. 인천공항 15시 25분 도착. 활주로 위짙은 안개, 얼어붙은 공기. 엔진 저주파 진동, 쿠우. MI6 오스틴 킴, 특수 가방 전달. 현재 사용한 아트로핀으로는 부족합니다. 6개 자동 주사기, 투명한 액체. 앰뷸런스 검은 SUV 경광등 질주. 버스 전용 차선 고속 이동. 생사의 갈림길 해독제 투여. 중환자실 경동맥 주사. 찰칵 자동 주사기 작동. 약물 고압 주입. 상욱 혈관 속으로. B 심전도 파형 강하게 튀다. 손가락 아주 미세하게 떨림. 산소 포화도 조금씩 상승. 청색 내용물 주사기의 차례대로 투여. 근육 떨림 감소하는지 의식 돌아오는지. 상욱 엄마 오열 우리 상욱이 꼭 살리주의소. 이은하 요원 병실 경호 투입. 암살자 재등장. 어둠 속 검은 그림자. 병원 외벽 타고 옥상에서 침투. 창문 조용히 열다 으스르르. 와이어 준비했으나 산소 마스크로 불가. 주사기 꺼내 링거 튜브에 꽂으려는 순간. 화장실로 몸 숨기는 암살자. 바깥 센스가 감지되었다고. 클리프행어. 41화 예고. 암살자 BS 국정원 요원 대치. MI6 해독제 효과는 상욱의 운명, 생사의 갈림길.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